안녕하세요. 저는 스토리텔러 이미향입니다. 일주일 동안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강연도 없고 강의 코칭도 없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무엇을 드셨나요? 저는요, 멸치 육수를 한 30분 정도 우려내서 거기다가 신김치를 넣고 고춧가루도 팍팍 넣고 그렇게 빨간 김치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서 먹는 음식이지만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먹었어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맛있게 점심을 먹으면서 TV를 보는데 이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한비야라는 분인데 제가 참 존경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에요. 세계를 누비는 국제 구호 활동가이시고 또 월드비전 세계 시민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고 또 여러 책을 집필한 밀리언셀러 작가이십니다. 지구 밖으로 행군하라,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 그건 사랑이었네, 이런 책들, 그죠? 그리고 이화여대 초빙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말 한마디를 탁 던지시는데 확 와닿더라고요. 저의 모든 열정은 현장에서 나와요. 저의 모든 열정은 현장에서 나와요. 저도 그렇거든요. 오늘도 15분 동안 열정이 있는 시간 함께 하기로 해요. 네, 오늘의 제목은 내면 아이의 상처 치유하기입니다. 내면 아이 상처 치유하기입니다. 내면 아이란 무엇일까요? 내면 아이란 우리가 어렸을 적 부모로부터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그 충분한 사랑과 지지를 받아보지 못했을 때 결핍이 생기잖아요. 그 결핍이 우리 내면에 마치 구멍 뚫린 컵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런 어렸을 적 기억과 상처로 자신의 내면이 치유가 되지 않고 그런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심리학적으로 내면 아이라고 합니다. 내면 아이란 좁은 의미로는 과거에 상처받은 기억 속에 그 존재하는 나를 말하는 거고요. 넓은 의미로는 잠재의식, 무의식을 뜻합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인간에게는 무의식이 있고 그것이 모든 병통의 원인이며 무의식을 의식 속으로 통합시켜야 심리적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사실을 제안한 이후에요. 현대 심리학자들은 무의식 대신에 내면 아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네, 이 삐뚤빼뚤 아이가 쓴 이 편지는요. 이 아이의 엄마가 굉장히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런데 그것이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대물림돼서 자신의 아이에게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그런 폭력적인 행동들을 아들한테 한 거예요. 통제하고 억압시키고 또 막 때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이가 편지를 쓴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화낼 때는 너무 무서워요. 예쁜 엄마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이 내면 아이가 치유되지 못했을 때에는 그것이 또 대물림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기에서 알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책 168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낭독하겠습니다.
그녀는 결혼 1년차 신부이다. 한참 깨소금 볶을 때인데 아빠에 대한 분노가 남편에게 표출되고 있었다. 자기도 모르게 칼을 들고 나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라는 말이 격한 감정과 함께 나온다고 했다. 젊은 남편은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내며 죽는다고 소리치는 아내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행복할 줄 알았던 결혼 생활이 파탄 위기가 왔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했다. 작은 일에도 감정이 화산처럼 폭발해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자신이 무섭다고 했다. 어린 시절의 상처는 때때로 성인이 되어 드러나기도 한다.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 하듯이 토해내는데 이것은 애정 결핍에서 나온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아야 하는 사랑과 지지가 충족되지 못하면 성장하여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강박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민주 씨도 그렇다. 어린 날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심층 심리 속에 내재되어 있다가 남편을 향해 터져나온 것이다. 만난 지 10일 후 그녀에게서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문자가 왔다. 선생님 만난 후 초조하고 불안했던 마음이 서서히 풀리는 것 같아요. 요즘 남편과 대화할 때 서로 이해하며 들어주고 있어요. 무겁던 제 마음을 내려놓으니 한결 편해졌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녀에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것도 기적이 아닐까? 상처를 이겨내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 나가는 그녀가 참으로 아름다웠다. 네, 가명을 제가 썼어요. 박민주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낭독했습니다. 네, 이분이 제가 강연을 하는데 거기에 수강을 하셨던 분이에요. 수업을 수강하셨던 분이 저를 찾아와서 자신의 과거에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자신과 어머니를 때렸고 그래서 보호받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저와 함께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이 내용 중에 네, 무의식 속에 박혀있는 과거의 쓴뿌리를 네, 이걸 그냥 내 의지로 뽑아내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끝까지 듣고요. 이대로는 안 돼요. 민주 씨에게 이렇게 나가다가는 굉장히 서로 힘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남편에 대한 화가 확 이렇게 저 밑바닥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분노가 남편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 그럴 때는 그 화가 딱 올라올 때 멈춰라고 외치세요. 그 멈칫이 하나씩 늘어나고 모여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성인이 되었지만 그 아이가 상처를 받고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그것이 시간이 지났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그 분노가 표출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면 아이, 내 안에 있는 상처받은 그 아이, 그때 그 상황에서 공포를 느꼈을 그 아이를 반드시 마주해야 된다라는 거, 그 아이와 마주해야 된다라는 거, 직면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윤송아의 달콤한 낙타의 꿈이라는 그림입니다.
오른쪽에 낙타가 이때는 이제 달이 뜬 거 보니까 밤이죠. 밤에 나무에 꽁꽁 이렇게 묶여 있어요. 줄로. 그런데 왼쪽 사진을 보면 해가 떴어요. 그죠? 낮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 줄을 풀어줬어요. 그 유목민이. 밤에는 이렇게 묶어 놓았다가 낮이 되어서 아침이 되어서 풀어주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 낙타가 밤이나 낮이나 똑같이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네. 밤에 어두웠던 그 기억으로 인해서 이제 자유롭게 이 줄이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 밤의 기억 때문에, 그 어두운 기억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그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요, 이렇게 제가 아기자기하게 화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정성스럽게 이렇게 잘 돌봐줘야 됩니다. 네, 화분에 씨앗을 심으면 싹이 트고 자라죠. 그것이 씨앗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싹이 트고 자라는 과정은 자연스럽지만 그렇다고 모든 씨앗이 나무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라 죽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또 조건이 맞지 않거나 양분이 부족하면 자라지 못하는 거죠. 네, 자라지 못해요. 햇빛, 물, 그다음 바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온도, 네, 온도도 맞아야 되고요. 이렇게 씨앗이 타고난 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이런 자양분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자양분이요. 마찬가지로요. 인간이 타고난 방향으로 잘 발달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자양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리적 자양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리셋, 다시 탁 처음부터가 아닌, 리셋이 아닌 리페어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리페어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수용 전념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페어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가 불가능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변화가 가능한 부분은 조금씩 바꾸어가는 겁니다. 나 자신을 수용하면서 조금씩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옥죄고 있는 게 뭔가 이것이 뭔지를 일단 살펴보고 그 굴레로부터 서서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리셋 대신에 리페어를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셋이 아닌 리페어 해야 됩니다. 네, 명언입니다. 사랑하는 이여, 잠에서 깨어라. 잠든 내 가슴에 친절을 베풀어 광활한 빛의 벌판으로 데리고 나가라.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네, 오늘 제가 내면 아이의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전해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어떤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것을 제가 다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언젠간 또 더 이어서 제가 내면 아이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뭔가 작은
깨달음의 시간이 되었나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동그랗게 만들고 귀를 쫑긋 세우게 하고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어떤 언어로든 가장 강력한 7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한 편 들려줄게요. 우리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다음번에도 ING입니다. 감사합니다.